이번에는 부채도로하고 측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이제 입력을 해놨는데요. 일단 측도는 부채도로하고 측도하고 뭐 비슷한 용어인데요. 그 차이점은 저희 첨부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첨부 자료를 여시면 이렇게 측도하고 부채도로 차이점을 써놨는데요. 거의 비슷하죠, 두 개 다. 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 다 의미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공 전에 일단 배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평면도를 한번 봐보면 어, 이렇게 부채도로가 이렇게 있죠. 부채도로 8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번이라 되어 있고 이게 시점부부터 부채도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차례대로 보통 순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샵 8번, 뭐 샵 9번 조금 가면 뭐 샵 10번, 11번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부채도로에 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당되는 공정들을 먼저 다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배수로도 있을 거고요. 뭐 종배수관도 있고 뭐 애령축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횡배수관도 이렇게 있을 것이니까 그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먼저 시공을 해놔야 포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집수정도 있는데 애령축구도 있고요. 이걸 먼저 시공을 안 할 수도 있죠.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집수정은 하부에 들어가니까 먼저 해야 되고 애령축구는 뭐 나중에 해도 큰 지장은 없죠. 현장에서 뭐 판단하셔가지고 여건에 맞게 조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횡단을 한번 봐보면 여기가 플러스 400 플러스 300 지점 이 정도 되죠. 그러면 8번하고 9번이죠. 아까 8번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이제 횡단에도 부채도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장은 지금 애령축구는 포장면 옆에 이렇게 시공하기 때문에 포장을 먼저 해놓고 애령축구를 시공해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애령축구를 기계로 뭐 타설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먼저 시공을 해야 되겠죠, 여기. 그리고 부채도로 포장할 때는 이제 여기 옆에 번면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 번면을 잡을 때는 포장하기 전에 잡는 게 더 낫겠죠. 아니면은 포장한 후에 이제 부득이하게 잡으면 또 여기가 토공으로 좀 더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지저분해지기도 하니까 또 추가적으로 뭐 청소해야 되고 뭐 그런 여건이 되겠죠. 그래서 시공 전에 상부 번면 보강 등 부채도로의 잦은 출입을 요하는 공정을 우선 시공한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절토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절토부 옆에 이제 이렇게 부채도로가 있다고 하면 이 절토된 부분에 이제 이 번면 시드라든지 아니면 번면 보강을 들어가는 작업이 있다면 여기 작업을 먼저 끝내놓고 이 포장 작업을 하는 게 낫겠죠. 그 전에 만약에 포장을 먼저 해놓는다면 여기 작업을 하려고 중장비들이 계속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포장면에 손상이 더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 뭐 현장 예산 소화나 아니면 기타 여건들에 인해서 뭐 공정을 우선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포장공이니까 최대한 마지막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 경작지 등의 민원이라고 항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작지 연결로라든지 아니면 뭐 혹시 옆에 배수로가 있으면 배수로 덮개 설치해서 그 경작지로 들어가는 뭐 연결로를 추가로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걸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로 폭이나 높이, 구배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부채도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너무 그 설계도로 시공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여건에 맞게끔만 좀 그 도로 구배라든지 그걸 조정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민원인하고 항상 먼저 협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원래는 26번이라는 게 설계에 없었는데 이 경작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붙이도를 개설한 경우죠. 현장에 가시면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주변의 민원인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부채도로 만들 때는 만약에 이 논에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들어간 걸 만약에 만들어준다 하면 이 부유형 축구가 있기 때문에 덮개를 씌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진입로를 내줘야 되니까 어, 진입할 곳이 몇 군데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설계에 이런 게 이제 어, 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이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설계자에서 그런 걸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건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설계 변경 통해서 실정 보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공 순서는 먼저 집안을 정지하고요. 부채도로 종단은 현장에 맞게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설계도로 하시든지 현장에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본선하고 인접한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간격을 좀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부채도로하고 본선 사이에 혹시 설치 시설물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인데요. 여기는 보면 부치도로하고 여기 지금 본선도로하고 지금 바로 이렇게 연결 거의 간격이 좀 많이 없죠. 이런 경우가 만약에 여기가 좁다고 하면 중간에 뭐 가드레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표지판이 이렇게 만약에 교통 표지판이 이렇게 세워진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기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시설물들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는지 그걸 미리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층을 포설을 하죠. 보조기층은 보통 20전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형 축구를 시공하게 되죠. L형 축구를 뭐 기계로 할 건지 인력으로 할 건지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수로란지 집수정 연결 부위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L형 축구 할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콘크리트 믹스 트럭이 이제 진입 방향 이거는 어, 보통 이제 이 부채도로 할 때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길이 있지만 길이 만약에 한 군데 진입로가 한 군데뿐이라면 믹스트랙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만약 여기가 막혀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이제 믹스트랙은 반대로 들어와야 되겠죠. 후진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렇게 쭉 타설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됩니다. 여기도 많이 녹록길이라서 이쪽으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채도로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타설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진입할 건지 또는 어떻게 시공할 건지를 미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 조립하고요. 거푸집 조립하고 이제 골재 위에다가 이제 비닐을 설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죠.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이제 와이어 메쉬를 항상 넣죠. 와이어 메쉬는 보통 이 8번 이상을 넣는데 규격을 수량해서 규격을 한 번씩 확인하세요. 수량 산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와이어 메쉬가 이게 번호가 커질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줄눈을 설치하죠. 신축이음은 한 15에서 20m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마감면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짐출로를 항상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게 차단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은 모르고 이제 밤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진입로를 잘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뭐 차단시켜도 이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꼭 와서 한 번씩은 밟고 가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그런 건 다음날 아침에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양생을 하게 되죠. 위에 비닐을 설치하고요. 아니면 여름에는 뭐 수분 양생을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살수차로 이렇게 뿌리든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설 다음날 아침에 항상 가셔가지고 표면에 크랙을 한 번씩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콘크리트라서 이게 크랙이 많이 가 있거든요. 표면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러면 중망치로 아침에 가면은 양생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중망치로 두드리기만 하면
금방 크랙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크랙 정리를 미리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콘크리트 이제 어느 정도 양성이 된 다음에는 수축 줄눈을 설치하죠. 커팅기로 이제 수축 줄눈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매우기 하고 마지막 토공 정리를 하게 되죠. 시공 후에는 이제 콘크리트 표면 크랙한 데는 다시 한번 이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민원이 있는지, 꼭 콘크리트 포장한 다음에 또 민원이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포장한 후에는 타이어 장비는 괜찮은데 궤도 장비가 들어가면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궤도 장비는 최대한 진입을 안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축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